화려한 양반들의 기와집이 즐비하고 선비들의 학문 토론이 밤늦도록 이어지던 조선시대. 우리는 흔히 그 시대를 떠올릴 때 붓을 든 학자나 비단 옷을 입은 왕족 혹은 갓을 쓴 사대부의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역사 이면에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수많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있었음을 아시나요? 마치 덧없는 존재인 양, 그저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살아야 했던 이들, 과연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양반가의 화려한 대청마루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죽여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피어난 인간 본연의 갈망과 시대가 품었던 진정한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찾아 나서 볼까요? 조선이라는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도 위에 세워진 나라였죠. 산농공상이라는 직업 계층은 물론 그 아래에는 노비라는 거대한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반 집안의 손발이 되어 일했던 여성 노비들, 바로 하녀들은 그야말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개인으로서의 존엄보다는 그저 소속된 집안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마치 사고 파는 물건처럼 혹은 집안의 살림살이처럼 취급되었으니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동이 트기도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차가운 마루를 쓸어내고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부엌에 고된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는 어린 하녀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주인마님이나 다른 우더른들에게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엔 매서운 꾸지람과 함께 차가운 멸시의 시선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여유롭게 거니는 양반들을 스쳐 지나가며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삶을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족보의 한 귀퉁이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녀들은 직접적인 반항이나 거창한 저항 대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내면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몰래 등잔불을 켜고 주인집 아이들의 책을 훔쳐보며 한글을 익히는 어린 하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미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을 테죠. 어쩌면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힘든 삶을 견뎌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는 동안 혹은 잠시 숨을 돌리는 틈을 타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위로를 건네곤 했죠. 어제는 주인마님께 또 야단을 맞았지 뭐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짧은 한마디였겠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공감과 연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그들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요? 하녀들에게는 자신만의 아주 작은 물건 하나조차 소중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 혹은 조각조각 남은 천을 엮어 만든 작은 조각보 하나를 몰래 간직하며 그 속에서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바깥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몰래 시장 구경을 하며 다른 삶을 상상하는 순간들.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해주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의 갈림길과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시대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녀들이 낡은 비녀나 조각보 같은 작은 물건 속에서 자신만의 위안을 찾고 바깥 세상을 꿈꾸며 나라는 존재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소박한 희망마저도 위협받는 순간은 예고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불현듯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새벽,
주인집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대화 소리는 부엌에서 고된 일을 하던 하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말이죠. 아무개는 이제 나이가 찼으니 저 김진사 댁으로 보내 혼인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혹은 그 아이는 좀 고집이 세니 저 멀리 변방의 큰 부잣집에 팔아넘겨버리는 게 상책일세 같은 주인들의 무심한 대화가 오가는 순간 하녀는 자신이 그저 집안의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의지나 감정은 이 거대한 집안의 결정 앞에서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는 잔인한 진실과 홀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강압적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은 하녀의 삶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저 멀리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아주 작은 자유, 동료들과 몰래 나누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낡은 비녀 하나에 담았던 소박한 희망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과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좁고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라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낼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그녀는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때로는 동료 하녀의 비극적인 소식이 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병을 얻어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 혹은 주인 집의 가혹한 처벌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료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하녀는 자신의 미래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가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녀들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자신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강요된 혼인을 받아들여 낯선 곳으로 영원히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주인에게 맞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항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왔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리는 그들의 결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역사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들의 치열한 삶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깊은 고민과 용기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이 내린 결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중대한 사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조선시대 하녀들의 일상은 늘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지만 때로는 그 위태로움이 극에 달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바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이제껏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녀들에게 닥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협은 다름 아닌 강요된 혼인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낯선 고을의 늙은 사내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 혹은 집안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원치 않는 남자에게 첩으로 보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사랑이나 개인의 감정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고 오직 소속된 집안의 이해관계와 주인의 권력이 그들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본 적 없는 이들에게 강제로 맺어진 혼인은 또 하나의 족쇄이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굴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저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지는 현실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을 테죠. 어두운 밤,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올려다보는 하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쏟아지는 별들처럼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이대로 끌려가서 남은 생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억울함과 절망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차가운 밤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사정없이 핥히었겠죠.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감은 그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불공평한 벽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때로는 동료 하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섬뜩한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 혹은 강요된 혼인을 거부하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이웃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현실로 다가와 그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을 겁니다. 먼 발치에서 그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남는 것 이상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것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영혼의 외침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절박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녀들은 문득 깨달았을 겁니다. 비록 자신들의 몸은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을지라도 최소한의 마음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외부의 화려한 조건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켜내는 용기 있는 선택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걸고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내면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었죠.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 속에서는 이미 어떤 결단이 내려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은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외침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지키려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압력과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한 시대의 진실이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어쩌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격정적인 외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을 겁니다. 주인 집의 살림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하녀의 고된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새벽녘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며 끊임없이 집안을 쓸고 닦는 일들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주어진 운명의 굴레는 여전히 그녀를 옥죄고 있는 듯 보였을 테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선택 이후 그녀의 내면에는 실로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주어진 일에 끌려다니듯 무기력했던 눈빛이 이제는 한층 더 단단하고 깊어진 빛을 머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꽃봉오리가 마침내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나듯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조건에만 의지하여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도, 마당을 쓸다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그녀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고요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았죠. 작은 풀 한 포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혹은 동료 하녀와 나누는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성공이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녀였고 여전히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는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가치였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더불어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로운 빛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낸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고 굳건한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었겠죠.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당시의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조용한 증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외부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존엄을 지켜내는 내면의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듯 역사의 화려한 기록 속에 가려져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깊고 보편적인 인간적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투쟁과 성장이 곧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